안녕하세요. 세무의 경감 박찬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꼭 부딪히는 게 바로 세금계산서죠. 이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두 편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기초적인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 그리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하는지,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세금계산서로 궁금해하실 건 없으실 거예요. 먼저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을 뜻하거든요. 즉, 세금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세금계산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고 하나는 수기세금계산서입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가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종이 대신에 국세청 홈택스 서버를 통해서 발급되는 세금 계산서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따로 실물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편해요. 세무대리인이 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전달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전산으로 업무가 불편하신 분들은 전자로 발행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수기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실물 종이를 직접 보관해야 하고 세금신고 때 직접 입력해서 이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있으신 분들은 전달을 반드시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보관이나 관리상 이 수기세금계산서보다 전자세금계산서가 훨씬 용이하긴 해요. 근데 이 수기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이 전산이 불편한 사업자분들이나 임대업 같이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급할 일이 없는 업종들의 경우 아직도 수기로 많이 발행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수기세금계산서는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발행하실 수가 있어요. 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발행이에요. 두 번째,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여기서 8천만 원이란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익금액의 합계금액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수기로 발급을 못하지는 않아요.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기세금계산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아니면 문구점에서 이 양식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수기세금계산서는 출력해서 실물 종이에 내용을 기재하고 공급자용 하나 그리고 공급받는 자용 하나 이렇게 똑같은 세금계산서 두 장을 발행해서 각각 주고받으시면 돼요. 이후에 부가세 신고할 때도 이 실물 종이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하셔야지 누락되지 않으니까 잊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네, 홈택스 화면 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사업자로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계산서 영수증 카드 탭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탭 들어가신 다음에 건별 발급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하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여기서 내용들을 다 기재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발급하기가 있어요. 이거를 발급하시면 발급하기가 끝납니다. 그럼 여기 내용을 기재를 할 때 간략하게 한번 또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그 내용 기재 부분에서 이 보시면 공급자는 내 사업자 정보가 그대로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건 특별하게 바꿀 건 없겠죠. 그 다음에 글씨 왼쪽에 조그맣게 빨간색 별 표시로 찍혀있는 칸들이 보이시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이름, 여기서 비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또 작성연월일.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누락되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행하실 때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고 추후 필요적 기재사항이 변동되거나
오류 기재된 경우에도 반드시 이 수정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내용을 정정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만약 수기 세금 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자용과 공급받는 자용으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두 장 모두 다 폐기하시고 다시 발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기 세금 계산서와 전자 세금 계산서의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수기 세금 계산서는 언제든 날짜를 적어서 발행하면 되니까 따로 기한이라는 게 없지만, 전자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언제 발행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속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이 세금 계산서 발행 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부가세 포함해서 돈을 받은 경우 계산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 그 계산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세액 자동 계산 창이 뜨거든요. 이 합계 칸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적어 주신 후에 그 옆에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자동으로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금 받으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전자세금 계산서가 관리상 정말 용이하고 편리한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수정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인데요. 수기는 이런 부분에서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서 발행하면 되니까 되게 간편해요.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 수정 내용에 따라서 이 수정 사유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하는데, 표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드려 보고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일단 표에서 구분부터 보시면 작성일자 소급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리되어 있죠. 이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귀속일과 발행일과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하거든요. 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재환은 인도되는 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의 원칙입니다. 즉, 돈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재화를 12월 15일 날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12월 15일은 작성연월일이 되고 그게 기속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발행일은 어떤 걸 뜻하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날을 의미하거든요. 즉, 우리가 12월 15일 기속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다음 달 1월 10일 전까지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월 15일 기속 전자세금 계산서를 1월 5일 날 전산으로 발행했으면 12월 15일은 기속일, 즉 작성연월일이 되고 1월 5일은 발행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작성일자가 소급이 된다라는 뜻은 이 기속일이 변경되지 않고 안에 이 내용만 변경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부가세 신고 기간 내에 변경되면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 사업자고 3분기 부가세 신고 후에 11월에 이제 이 3분기 기속분인 9월 15일자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공급가액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3분기의 부가세 신고가 이미 완료되고 납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수정 신고를 하고 재납부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200만 원을 추가로 수정을 했으니까 10%의 부가세 20만 원과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분성실 가산세, 그리고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공급자도 수정해야겠지만 공급받는 자도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가 같이 수정됐으니까 공급받는 자도 같이 부가세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겠죠. 이렇게 부가세 신고 기간 내에 귀속되는 세금 계산서가 변경되면 부가세를 수정 신고할 일은 없겠지만,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전 부가세 신고 기간 내에 기속 세금 계산서를 수정한다면 이것도 부가세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세무대리인하고 먼저 확인하시고 수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부가세 신고 시즌이 있잖아요. 1월 10일부터 예를 들어서 25일 사이에 이제 부가세 신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수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미 수정 전에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마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거래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간 내에 정확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의무는 아니지만 배려차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다라는 뜻은 그 수정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수정세금계산서 기속일이 정해진다라는 뜻과 동일해요. 즉 당초에 원본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아닌 수정된 사유의 날이 작성연월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위에 예와 동일하게 9월 15일 기속 전자세금계산서를 11월 15일에 공급가액이 변동되어 수정을 했어요. 그럼 착오에 의한 공급가액 증감은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야겠지만 추후 발생한 이 공급가액의 변동은 11월 15일에 기속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4분기 부가세 신고에 적용되어 신고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산세도 한번 볼게요. 이 경우 11월 15일에 기속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2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을 하셔야 가산세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이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죠. 설명드린 내용은 작성일자가 소급되고 안 되고의 차이로 부가세 수정신고가 발생하냐 안 하냐의 문제와 가산세 부분에 상이한 점은 이해되셨죠? 근데 예시 사유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에서 공급가액의 착오는 말 그대로 내가 100만원짜리를 90만원으로 잘못 기재해서 발행을 했고 이걸 착오로 다시 수정하는 사유를 뜻하는 거고요. 공급가액의 변동은 원래 100만원짜리였는데 이후에 품질이나 아니면 거래상 거래금액이 변동돼서 실제 90만원으로 변경된 경우를 뜻해요. 즉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이 착오 정정은 정말 실수로 인하여 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공급가액의 변동은 변동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사업 또는 거래상의 사유로 정해졌던 가액이 변동된다는 걸 뜻해요. 따라서 이런 실제 내용에 따라 이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가 바뀌면서 수정 세금계산서 방식도 같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수정 유무는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이 표 보고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세요. 네, 오늘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와서 부가세 신고 때 제일 중요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들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꼭 발행해야 한다. 두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발행해야 한다. 세 번째, 전자세금계산서는 틀렸다고 음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정도만 먼저 이해하고 기억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세부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인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실무적인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